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주와 발기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는 발기에 관해서는 적어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적절한 양의 음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많은 음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아마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수준의 음주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 이것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적으로 이 정도의 음주는 우리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25에서 30g 정도의 알코올량을 넘지 않게 섭취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 정도면 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 라고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적게 드시라는 얘기고요. 이 정도의 숫자가 선뜻 안 와닿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실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소주 기준으로 한다면 약 석 잔 정도의 양입니다. 그리고 맥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500cc 한 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맥주가 5% 정도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500cc면 5, 25, 딱 25g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 술이라는 게 사람마다 조금 분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분해하는 정도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술을 잘 드시는 분도 있고, 조금만 먹어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차이까지를 고려한다면, 취하지 않게 먹으라는 뜻입니다. 취기가 없는 상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식사하실 때 반주 정도로 한두 잔 정도 음식과 함께 드시는 정도의 음주는 아주 적절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적절하게 음주가 진행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발기라는 문제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뭐냐, 한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관계 할 때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긴장이라든가 불안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할 때 좀 자신감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정 등을 서로 이렇게 고양을 시켜주죠. 좀 분위기도 좀 부드럽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들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성관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열정적인 마음으로 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런 감정적인 고양도 관여를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요, 그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음주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는데, 그 알코올은 혈액응고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이 말초까지 순환이 잘 되려면 혈액이 끈적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술을 좀 드시면 이 혈액순환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나 혈액순환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적절하게 좀 소량씩 드셔주시면 좋은데, 대체로는 이제 과도하게 많이 드시죠. 양도 많이, 또 항상 취할 때까지 드시는 분도 많고, 또 이렇게 드시고도 너무 자주 이렇게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때문에 이제 발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경우인데, 이 부정적인 영향은요, 단기적인 영향하고 이 장기적인 영향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이 분해가 돼서 남성 호르몬량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20대, 30대 때는 우리가 술을 한참 먹고 만취가 돼서도 성관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 후반을 넘어가고 50대 초반쯤 되니까, 이때부터는 술 몽땅 먹으면 관계하기 어렵습니다. 발기가 안 돼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술에 있는 알코올이 테스토스테론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0 후반이나 50대쯤을 넘어가면 우리 청년기 때보다 약 20여 % 정도의 남성 호르몬의 자연 감소가 일어나는데, 이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음주를 통해서 또 호르몬을 더 이렇게 분해해서 다운시켜 놓으니까 아무래도 성적인 충동과 흥분이 약해지는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성욕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자극에 대해서 반응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요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의 영향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혈관벽을 손상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알코올은 혈액응고를 예방한다, 막아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조건 좋으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혈관에는 혈액이 빠른 속도로 지납니다. 동맥혈관은요. 그러면서 얼마나 빨리 지나냐면 시속 한 217km 정도, 그 정도 속도로 지난다고 해요. 초속으로 따지면 약 60m 정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이 혈관벽에 자잘자잘한 상처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아물게 해야 되는데, 아물게 하려면 혈액응고인자가 관여를 해서 이 상처들을 갖다가 이제 아물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술을 계속 자주 먹게 되면 이 혈액응고 활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처들을 아물게 하기 어렵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이런 혈관벽의 상처들이 계속 너무 많아져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이 혈관에 있는 안쪽 내피 상피세포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발기가 되려면 산화질소라고 하는 이 물질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산화질소가 발생이 되어야만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양의 혈액이 차들어와서 단단해질 수 있는데, 이제 이 산화질소 양이 아무래도 이제 혈관 손상이 많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양 요소가 좀 발기 영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만 가능성이 자꾸 높아집니다. 우리 술을 드실 때 안주를 많이 드시죠. 또 그리고 저녁 늦게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많은 양의 칼로리를 섭취하고 대개는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주무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칼로리 과잉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비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안주 잘 안 먹습니다. 안주를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이 찌던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안주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요 알코올 자체가 중요한 비만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알코올을 분해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이제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물질은 한 번 더 분해가 돼서 아세트산으로 전환이 되고요. 이 아세트산은 최종적으로 물, 그 다음에 CO2, 이산탄소죠. 그리고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술과 함께 먹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알코올 자체가 최종 산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지라, 요게 이제 복부 쪽에 이런 지방들이 쌓여서 복부 비만이 발생이 되거나, 또 간에 쌓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특히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는 2차적으로 어떤 질환을 유발하냐면 이 대사질환들을 발생을 시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대사질환들이 당뇨, 고혈압, 그다음에 뭐 고지혈증,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당뇨가 문제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배 쪽에 특히 살이 찌게 되면 이게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당뇨가 쉽게 발생이 되고, 당뇨가 이제 발생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혈관벽의 손상들 때문에 발기 약화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1차적으로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최종적으로 이런 대사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가 발기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뇌세포의 손상을 잘 유발시킵니다. 우리 음주가 많으면 아마 간이 나빠질 거야, 간을 손상시켜,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물론 간도 나빠집니다. 그런데 그 간세포가 손상되는 정도보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음주를 지나치게 많이 하시면 간이 망가지는 것보다 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빨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이제 알코올로 인한 다양한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퇴행성 변화라든가 또는 이제 그 신경물질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유발되지 않거나 유발된다 하더라도 수용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발기라고 하는 건요, 아랫도리 문제 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뇌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신호를 자극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뇌 신경학적인 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뇌 신경학적인 손상 등 때문에 적절한 성적인 욕구나 어떤 충동 반응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발기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양과 빈도에 의해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적절한 수준의 음주를 통해서 보다 건강한 성생활에도 이 음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좀 건강한 음주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